흡이차 크바라츠엘리아. 최근 폴 조이스, 사이먼 존스, 온스테인으로부터 흥미로운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온스테인. 리버풀은 흡이차를 주시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기회가 생기면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버풀 1티어 기자 폴 조이스는 리버풀은 나폴리 윙어 흡이차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선수가 이번 달에 팀을 떠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적에 근접했다, 그런 소식이 아니긴 하지만 리버풀이 왜 흡이차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여부에 주목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프트 윙 자원이 그렇게 많음에도 여전히 흡이차와 같은 윙어를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식 영입. 우선 이번 영상은 흡이차를 영입한다는 내용이 아님을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리버풀이 레프트 윙 자원이 여럿 있음에도 흡이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디아스 각포의 재계약 혹은 매각 타이밍. 두 번째, 레프트 윙에게 요구하는 플레이 스타일. 세 번째, 리버풀이 원하는 영입 조건을 충족한 윙어. 1번은 내부적인 계약 관점, 2번은 필드에서 요구하는 레프트 윙에 대한 관점, 3번은 장기적인 리빌딩 과정에서의 1, 2번을 더한 내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디아스 각포의 계약. 재계약에 민감한 현 상황에서 디아스 각포의 계약과는 무슨 연관이 있냐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리버풀식 선수 관리를 감안하면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남은 계약 상황을 봅시다. 리버풀이 주급을 편성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5만에서 15만 파운드는 20대 초중반 영입생, 15에서 20만 파운드는 20대 중반의 핵심 선수, 20만 파운드를 초과하면 20대 중반에서 후반 핵심 선수, 30만 파운드는 20대 후반의 엘리트 선수. 이 정도의 기준점을 보고 선수들을 나누면 아주 편합니다. 포지션마다 약간씩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15만 파운드는 영입을 통해 주전급으로 분류되는 선수, 20만 파운드는 리버풀에서의 활약 누적, 인정받은 핵심 선수, 30만 파운드는 리그 베스트급을 논할 수 있는 핵심 선수. 이 기준에서 봤을 때 20만 파운드 이상의 주급을 받는다면 이미 리버풀 내부적으로는 최전성기 선수로 분류했다 보면 됩니다. 30만 파운드 이상은 레전드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급을 얘기하는 것이죠. 참고로 30만 파운드를 뚫어낸 것은 살라가 유일합니다. 아마 반다이크도 이번 계약을 통해 30만 파운드를 돌파하겠죠. 따라서 우리의 초점은 20에서 25만 파운드 이 언저리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선수가 재계약을 통해 20만 파운드를 받을 수 있는가? 현 리버풀 선수들의 주급을 통해 예상해보죠. 알리송의 경우 15만 파운드로 나오지만 20만 파운드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버트슨, 알리송의 경우 그냥 옵션 포함 20만 파운드 이상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 외에 15만 파운드 언저리를 받는 선수들 모두 보시죠. 메갈리스터, 키에사, 조타, 누네스, 소보슬라이, 각포. 디아스는 5.5만 파운드라고 나오지만 9만 파운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보슬라이와 메갈리스터의 경우는 미드필더라서 오늘 영상에선 제외. 누네스 14만, 조타 14만, 각포 12만, 디아스 9만 파운드. 이 네 선수는 리버풀과 다음 계약을 맺게 된다면 최소 20만 파운드를 넘어서게 됩니다. 조타, 디아스는 2년 남은 2025년 여름, 당장 6개월 뒤에서부터 본격적인 재계약 협상에 들어갑니다. 만약 재계약 의사가 없다 하면 리버풀도 2년 남은 시기에 팔아야 최대한 이적료를 남길 수 있겠죠. 리버풀이 28살 언저리에 진입한 선수와 20만 파운드 이상의 계약을 맺는다면 그건 핵심, 주전 선수로 분류하여 매각 의사가 거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단 입장에선 최대한 값싼 주급으로 선수를 활용하고 첫 재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그 베스트급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판단하면 다시 01, 02년생 선수들을 데려와서 25, 27살 때까지 성장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적료는 재판매를 통해 다시 채울 수 있으나 재계약을 한 번 더 진행하면 재판매가 불가능에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흡이차에 대한 관심을 되살려보면 정리가 됩니다. 디아스, 각포 중에 누군가 매각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다. 둘 중에 한 명은 20만 파운드 이상의 계약을 받지 못하고 매각될 수도 있다. 구단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옵션을 찾는 게 맞기 때문에 기회가 생긴다면 흡이차를 데려오고 누군가 정리하는 방향을 그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주급 12만에서 14만 파운드를 받더라도 두세 살 더 어린 선수를 활용하면서 키우는 방향이 효율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흡이차에 대한 열렬한 관심은 아니다 보니 당장 새로운 영입을 위한 방출이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낮은 생각이겠죠. 가볍게 여러 방법을 모색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프트 윙 플레이 스타일. 아르네 슬롯이 윙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움직임은 간단합니다. 플레이메이커 성향보다는 보다 윙어다운 전진성과 돌파력을 요구합니다. 만약 전진 능력과
공격력과 파괴력을 모두 갖춘 선수이자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갖고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슬롯은 3-2-5, 2-3-5 포메이션에서 윙어를 안으로 좁혀 하프스페이스에서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측면에서의 퀄리티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10번 미드필더를 박스 안으로 투입시키며 페널티 박스에서의 숫자를 높이고 공격 포인트를 창출해내기 위함이죠. 만약 윙어들을 하프스페이스로 좁혀 활용하고 풀백을 와이드 포지션에서 활용하며 크로스 비율을 높이게 되면 미드필더의 페널티 박스 진입은 훨씬 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수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현재의 포지셔닝을 보면 풀백은 안으로 좁히며 2-3 빌드업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윙어들은 모두 측면에 붙어서 간격을 넓혀주고 있죠. 10번 미드필더 2명은 사이 공간, 9번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순간 치미카스의 볼이 중간에 끊겼을 경우 수비수 4명과 6번 그라벤베르는 빠르게 수비 대응을 갖추면서 5명이 안으로 좁힐 수가 있게 됩니다. 측면 공간은 내주더라도 중앙을 방어하며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치미카스의 자리가 미드필더, 메갈리스터의 자리가 윙어, 각포의 자리가 풀백이라고 가정해보면 볼이 끊기게 되었을 때 수비수들이 빠르게 내려와서 자신의 공간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미드필더와 포워드의 수비 가담은 늘어나며 안정적인 수비 구조로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네 슬롯은 딱 지금의 구조로 대부분의 선수들을 배치시킵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윙어는 상대 풀백과 1대1 매치업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하프스페이스에서 메이킹 능력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볼 전진 능력, 박스 안으로의 드리블, 파괴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스탯을 지난 시즌과 비교해본다면 90분당 전진 볼음반, 페널티 박스로의 볼음반만 보더라도 살라는 지난 시즌보다 훨씬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1회가량씩 상승했죠. 디아스는 본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큰 차이는 없고 각포는 전보다 측면에서의 활동을 늘리며 소폭 상승했죠. 아르네 슬롯이 현재까지는 각포 디아스 약간은 다른 스타일의 두 선수로 활용하지만 혹시라도 각포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다 파괴적인 볼음반 자원, 크랙에 가까운 유형을 찾는다 하면 흐비차, 니코 윌리엄스와 같은 선수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이죠. 흐비차의 세리의 3시즌 전진 볼음반, 페널티 박스로의 볼음반 수치를 보시죠. 22-23 시즌 4.96회, 23-24 시즌 6.05회, 24-25 시즌 5.65회, 90분당 수치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밑에 디아스의 기록을 넣어 비교해보더라도 흐비차의 볼음반 능력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겠죠. 다만 문제는 올 시즌 순수 드리블 지표는 꽤 하락했습니다. 성공률이 무슨 25%도 안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영입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경기만 그냥 완전히 박아버리면은 저런 수치가 나오긴 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흐비차, 니코 윌리엄스와 같은 윙어를 쳐다보는 것은 슬롯의 전술적 방향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는 있다. 리버풀의 영입 조건. 리버풀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데려오는 선수들의 조건은 확고합니다. 첫 번째, 25살 이하의 선수. 두 번째, 150에서 200경기 안팎의 출전 경험. 세 번째, 판매를 통한 수익 가능성. 네 번째, 국가대표 경험.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선수들 위주로 데려옵니다. 흐비차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하나씩 비교해보면 첫 번째, 나이를 보게 되었을 때 2001년생 23살, 나이는 아주 이상적인 01에서 02년생 라인에 속하죠. 두 번째, 150에서 200경기 안팎의 경험. 이미 200경기 이상 출전했습니다. 나폴리에서만 이미 100경기 이상을 출전했으며 우승 경험도 했죠. 세 번째, 판매를 통한 수익 가능성. 애초에 23살밖에 되지 않다 보니 추후 27, 28살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이 아닌 매각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국가대표 경험. A매치에서 벌써 40경기를 뛰었습니다. 조지아 대표팀에서 40경기나 출전했으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주급까지 확인해 봅시다. 4만 유로, 한화로 6천만 원 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파운드로 따지면 약 3.3만 파운드. 혹여나 이 금액보다 높더라도 리버풀이 처음 영입하는 상황에서 15만 파운드까지는 충분히 맞춰주기 때문에 혹여나 흐비차를 노리겠다 했을 때 주급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아주 간단히 흐비차를 영입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것인지 현 리버풀의 상황과 관련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각포를 매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키에사를 다시 이탈리아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디아스가 재계약이 아닌 이적을 원한다거나 이런 시나리오가 아닌 이상 리버풀이 흐비차에게 비드하는 그림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리버풀이 찾는 조건, 윙어 스타일에는 흐비차는 당연히 어울린다. 파리 생제르맹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리버풀도 참전 의사가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